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할 때 현재 날짜랑 시간 데이터를, 시간 정보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방식 이제 해볼 건데, 검색들은 좀 해보셨나요? 검색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나오죠?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카페나 게시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을 쓰러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화면에 있는 작성, 글쓰기 이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겠죠. 들어갔을 때 일단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는 제목 입력하는 공간,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시판인지 고르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게시판이라고 하면, 글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 항상 필수로 따라다니는 기능들인데, 자,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제목도 입력을 하고 내용도 막 열심히 입력을 해요. 그리고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작성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누르면 실제로 글이 작성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게시글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게시글들은 언제 쓰여졌는지 정보가 다 나오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작성하겠다라고 한 그 시간과 날짜 이런 데이터를 알아서 구해놓고 그 구한 데이터를 얘랑 같이 하나의 게시물 정보로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지 않지만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게시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처리를 했던 방식이긴 한데, 게시글 번호 있죠? 실제로 게시판에 가면 게시글 번호가 다 있어요. 이제 어디를 가도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다. 그냥 아무거나 이런 거 하나 들어갔다고 했을 때, 자, 게시판을 봅니다. 얘는 이런 걸 들어가야 되겠다. 자, 여기 보이는 이것들, 이게 실제로 게시글 번호예요. 웃긴 거는 지금 이제 14,4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전체 글은 2,710개밖에 안 된대요. 그럼 썼다 지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지워졌다고 해도 그 번호를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번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3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6번 글이 생성되어야 되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 번호는 이 정도까지 증가를 했지만 게시글은 그 정도가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 있는 이것들이 게시글 번호 부분이 되는 건데, 이게 같은 게시글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게시글 번호를 직접 입력하나요? 내가 글을 쓸 때 나는 몇 번 글로 써야지? 이거 되나요? 안 되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 내가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 친구의 번호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마지막에 글이 작성되어 있던 그 번호보다 1 크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카운트를 가지고 아이디를 다 매기게 되는데 자동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날짜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관여하지 않지만 내가 작성한 그 순간 그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같이 알 수 있다의 개념인 건데, 자, 저도 이걸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할 거예요. 저가 현재 날짜 구하기. 그럼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그냥 뭐든 좋아요. 사실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글을 봐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글을 하나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우리가 날짜에 대한 그 처리를 할 때 자바 버전 8 이전과 8 이후 이거에 대한 차이가 좀 존재를 한대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8 이전에는요, 데이트 객체라는 데이트 타입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날짜 데이트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8 이후부터는 로컬 데이트, 로컬 타임, 로컬 데이트 타임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그 날짜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기본 제공받는 클래스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바를 버전을 그냥 17 버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도 아마 둘 다 내용이 있을 거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로컬 데이트 폼에 적용하기라는 게 있네요. 여기서 이거 그냥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 제 코드로 와서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클래스를 하나 따로 빼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일단 테스트 같은 걸로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복사한 걸 가져옵니다. 네, 이 클래스 이름이 다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죠. 자, 그러면 클래스 이름 매칭 됐고 이제 얘가 지금 안에서 에러 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유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것 때문에 얘가 지금 빨간색 에러가 나고 있을까요? 임포트. 자바에서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인데 우리가 불러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지금 위에 두 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임포트만 해줘도 지금 당장 에러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어떠한 출력문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얘도 지금 메인 메서드예요.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인데 출력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를 출력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이거 오늘 날짜 맞나요? 맞죠? 이 글이 올라갔을 때 당시에는 출력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왔겠지만 현재는 지금 우리 날짜는 2021년이 아니라 2023년이니까 현재 날짜를 구하는 로직인 거죠. 제가 이거 복사해서 가져와서 뭐 타이핑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구글이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 해본 겁니다. 에러만 없앴고요. 에러를 없애기 위해 임포트만 한 거고요. 클래스 명만 맞춘 거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실행만 해봤어요. 나오죠? 그쵸? 그럼 우린 이거를 우리 걸로 가져다가 활용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날짜와 시간까지 구하려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2023/07/24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방금 전에 검색한 이 문서를 잘 뒤져보면 글을 잘 찾아보면 다 있어요. 여기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Y 4개, 소문자 Y 4개 슬래시 그다음 M 2개 그리고 뭐 D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던 이 상태, 이게 이 치환되는 이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이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슬래시가 아니라 대시였다면 대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Y가 4개가 아니라 2개였다면 2개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 패턴을 우리가 얘를 보고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시 분초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알고 싶어요. 현재 연도, 날짜, 월, 날짜 그 뒤에 시 분초까지 같이 알고 싶어요. 여기서 뭐 쓰면 되겠어요? 일단 시는 2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24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스면 될 것 같고요. 분은 예스래요. 초는 예스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HH H를 2개 넣는 이유는 지금 여기 앞에 M 2개 들어가 있고 D 2개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원리. 그래서 Y는 4개로 다시 바꿔놓고 HH에 MM 이러면 분 2개 나올 거고요. SS 그러면 C 분초 맞지 않을까요? 해보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는 못 쓴대요. 해봤는데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찾아보면 되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복사해왔던 거 다시 가가지고 데이트고 로컬 데이트 이거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얘네는 로컬 타임 로컬 데이트랑 로컬 타임을 나눠서 써야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로컬 데이트이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거고 로컬 타임이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거니까 이 둘 다 합쳐진 걸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럼 로컬 데이트 타임이 있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3개가 있었네요. 그럼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요. 다시 가져와서 우리 걸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제 임포트 다시 해줘야겠죠? 이러면 여기에는 애초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 돌려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게 이거에 이 now라는 걸 출력한 이 결과고요. 밑에 있는 게 이 양식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출력한 값.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여기서 슬래시 띄어쓰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 연어를 10분 제가 글을 찾아보고 이걸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오고 나서 우리 상황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이 과정이요.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날짜 데이터 구하는 타입, 뭐 요 안에서 포맷, 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양식을 정하는 방법 이런 거 안 외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쉽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머리에 있는 걸로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해보고 이거 내가 원하는 거랑 됐네? 그럼 이걸 이제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코드를 대충 보면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localDateTime이라는 타입을 사용하고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줄이? 이만큼이? 이거 함수 실행의 형태 아닌가요? .now now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 거죠. 근데 그 함수를 실행하는 애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우리? localDateTime이라는 클래스한테 직접 명령을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타입과 동일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클래스한테 명령을 했다. 그렇다는 건 이 now라는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겠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 배운 거니까. 그리고 얘가 클래스인지 아닌지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객체화한 적 없고 첫 글자 대문자고 점을 눌렀다라는 걸 리모컨을 작동을 시킨 건데 객체화 안 한 상태니까 그럼 얘는 클래스한테 명령했겠네.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now라는 메서드가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네요. public static에 localDateTime now. 이 localDateTime은 리턴 타입 자리죠. 리턴 타입이 이 타입이니까 이 리턴한 결과도 이 타입이겠구나. 근데 그건 우리가 여기를 안 들어와도 알 수 있는 게 이 함수 실행의 결과가 이 localDateTim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진 변수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리턴 타입이 당연히 이걸 수밖에 없는 거죠. 타입이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재 시간과 날짜를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대요. 구해온 거를 그냥 출력했을 때 아까 그 막 연어를 10분 초인데 막 초도 우리가 알던 초가 아니고 좀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친구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줄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낸 거고 그 변수한테 뭔가 실행된 결과를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만큼 보겠습니다. 포맷. 얘는 어떤 형태죠? 지금 얘를 잠깐 빼고 볼게요. 이 포맷. 이것도 메서드 호출 아닌가요? 그쵸?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now라고 하는 애,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러한 결과를 담고 있을 now라고 하는 애한테 또 리모컨을 눌렀죠. 얘는 localDateTime, 이 타입이잖아요. 그럼 이 타입이라는 건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중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다 뭐라고요? 참조형 타입. 참조형 타입은 객체로서 활용 가능한 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좀 찍어서 리모컨 눌러서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실행을 할 때 들어가는 인자로 이러한 인자를 넣어준 건데 지금 블럭 씌워져 있는 것만 딱 보면 얘는 또 무슨 형태예요? 이것도 메서드 실행의 형태죠. 이 오브 패턴이라고 하는 이만큼 이거 메서드 실행 아닌가요?
점 찍어서 리모컨 눌러서. 근데 이 앞에 있는 데이트 타임 포매터라고 하는 이 친구는 클래스죠. 첫 글자 대문자고 리모컨 눌렀다라는 건 명령을 한 건데 객체화한 적 없고, 그럼 얘도 클래스잖아요. 그러면은 오브 패턴도 결국에는 스태틱 메서드겠네. 코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메서드 호출. 그러면 이 자리는 보세요. 이만큼 실행을 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면 이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얘는 딱 봐도 인자가 있어야 되는 애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에 결과를 얘가 남긴다라는 건 얘는 리턴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그 리턴 값을 가지고서 인자로 이만큼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또 실행이 되는 건데, 이 포맷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는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얘는 남아야죠. 왜냐? 스트링 타입인 이 변수한테 값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이 자리에 실행된 결과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남아야죠. 그래야 이 변수가 곤란하지 않을 거니까. 왜? 대입연산자가 쓰였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 자리에 남긴 값이 이 변수한테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이 변수는 값이 아무것도 안 남았다면 곤란해지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처음 보는 코드, 낯선 코드를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접목시켜서 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천천히 뜯어보면 아, 얘는 리턴 타입이 있겠네, 뭐 스태틱 메서드겠네, 다 유추가 가능해요. 얘는 인자겠고 얘는 메서드 호출한 형태잖아. 그럼 얘가 실행되고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까진 몰라도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코드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실행된 결과를 이 친구한테 남겨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출력했더니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now라고 하는 애는 현재 시간과 날짜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물고 있을 건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러한 메서드를 실행함으로 이 형태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형태로. 자, 그러면 얘는, 이 출력된 결과 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일까요?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출력된 변수가 무슨 타입이다? 스트링 타입이다. 그럼 이 변수는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했대요. 그랬더니 문자가 나왔어요. 그럼 얘 뭐예요? 스트링이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뜯어 고쳐볼 거예요. 이제 가져와서 테스트도 해봤고 실제로 원하는 값을 도출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건데, 지금 얘를 이 상태 이대로 둔다면 여기서 갖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던 코드에서?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부를 수가 없는 메서드잖아요. 불러도 의미가 없어요. 왜? 리턴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러서 날짜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거예요. 출력할 게 아니라 받아와서 게시물, 각각의 게시물들이 이 정보를 같이 물고 저장돼야 돼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하나 받아서 보관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어떠한 변수에다가 넣어놔야 된다는 건데, 얘를 넣었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이 변수가 이 값을 저장하려면 이 메서드를 불러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남겨야겠죠.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남겨서 변수에 담아보고 그 담겨진 변수를 활용해보는 이런 것들 문제를 많이 몇 개 풀어봤었는데, 그걸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것만 좀 할까요? 이제 보통 개발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런 날짜를 구한다,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한다 라고 하는 이 기능이 한 군데에서만 필요할까요? 과연?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날짜 데이터는요 언제 필요해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상황, 이 상황에서 날짜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시점, 그리고 저장이 돼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작성할 때죠. 작성되는 그 현재 날짜 시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작성하는 순간 이미 날짜랑 시간 데이터는 구해져야 되고 그 데이터를 하나의 게시물 정보로 같이 저장을 하는 개념인 건데, 그럼 우리 코드에서 날짜 데이터를 구하고 시간 데이터를 구해오는 그 과정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목록 보여줄 때, 상세 보기 보여줄 때, 라이트 할 때겠죠. 글쓰기를 할 때. 그러면 실제로 글을 쓸 때 그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조립을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그쵸? 그러면 이제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에서 날짜 데이터를 구하는 이 로직을 갖다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날짜를 구해야 되는 이 로직을 여기 라이트 말고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써야 된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에요. 현재 날짜 시간을 구한다, 똑같은 기능인 건데 여기서도 쓰고 다른 데서도 쓴대요. 그러면 여기도 갖다 집어넣고 다른 데도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코드가 중복되겠죠. 그럼 얘를 하나의 메서드 형태로 만들어 놓고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면 또 그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그냥 불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매번 만들 필요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좀 자주 쓰이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보관을 해요. 그 파일의 이름은 유틸리티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왜? 유틸은 도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런 뭐 날짜 뭐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약간 암호화하는 이런 로직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보통 다 유틸에 보관을 해요. 유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유틸 클래스 안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자주 사용이 될 법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넣어놓고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사용을 합니다.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클래스 이름을 유틸로 바꿀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걸 띄운 거는 클래스 클릭하고 F2거든요. 이거 우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여기 리팩터에 있는 리네임, 얘 눌러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보통 파일이나 폴더 이름 바꿀 때 F2 눌러서 바꾸는 거 아시나요? 단축키? 그거 여기 이클립스에도 똑같이 있는 거라서 그냥 클릭하고 F2 누르면 얘가 떠요, 리네임이.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유틸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 피니시 하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 이름 바꿔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실행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부를 목적이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가 아니라 이름을 바꿀 겁니다. get date str 정도로 바꿔줄 거예요. 그 날짜 데이터의 그 문자를 가져올 거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놓고 void가 아니라 얘를 불러서 쓴 그 자리에 결과를 실제로 남길 거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할 거고요. 리턴을 실제로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전까지는 얘를 가지고 출력을 했다면 지금은 얘를 리턴하겠다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결과를 콘솔에 찍어서 눈으로 보는, 단순히 지금 현재 시간과 날짜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같이 조립해서 저장하고 나중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출력은 없을 거고, 그냥 메서드를 하나 만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놨던 이 아티클 클래스랑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그냥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 식으로 만들려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낸 건데 그 클래스 이름이 유틸인 것 뿐이고 그 안에 메서드를 하나 정의한 것 뿐이에요. 이 친구를 밖에서 불러다 쓰려고. 근데 이런 것들은 굳이 객체화를 해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라이트를 하는 시점에 불러올 겁니다. 위치는 뭐 사실 여기든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조립하기 전에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이 데이터, 날짜 데이터도 같이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조립하는 과정,
이전에만 해주면 됩니다. 전 그냥 여기다 할게요. 스트링. 여기서 제가 만든 이 REGDate라고 하는 변수 이름에 registry date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 날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util 클래스에서 getDate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실행된 결과인 스트링 타입에 우리가 원하는 양식의 데이터가 이 자리에 남겠죠. 그걸 REGDate라고 하는 변수한테 저장해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 제목 내용과 같이 게시물로 조립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생겨먹은 생성자 없어. 4개 변수 4개짜리는 없어. 그럼 밑에 가서 4개 변수 하나 늘려주면 되겠네요. 근데 얘도 실제로 제대로 조립이 되려면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이 변수한테 우리가 밖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세팅하겠다. 그럼 이 객체는 아티클 라이트를 함과 동시에 번호, 날짜, 제목, 내용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제 게시물이 갖고 있는 정보가 하나 늘어난 거죠. 등록 날짜라고 하는 데이터가 같이 조립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리스트 같은 거 보여줄 때 이제 제목 뒤에다가 날짜, 작성일 이런 거 하나 해놓고, 그럼 실제로 보여줄 때도 아티클이 갖고 있는 REGDate 얘까지 같이 보여주자. 그러면 당장 여기에는 게시글이 없으니까 일단 없겠지만 하나 쓰고 2개 썼다.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 본다. 그러면 날짜가 나오겠죠. 왜냐면 게시글을 작성할 때 그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해서 같이 저장을 시켰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할 때 꺼내와서 보여주기로 한 거니까. 그 보여줄 때의 양식은 우리가 여기다가 지정을 해놓은 거고, 만약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싫으면 내가 원하는 정도만 골라서 이 포맷만 좀 바꾸면 되는 거고, 양식만. 양식을 바꿀 때 고민할 필요 없고 구글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리스트는 했고, 디테일 쪽도 한번 정보를 추가해 볼까요? 여기도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작성일 S를 쓰는 이유는 얘가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이러면 끝났죠. 작성일 잘 나오는 거죠. 1번 글도 잘 나오고, 없는 글 하겠다 그러면 없다 그러고,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실제로 이제 자바를 가지고는 보통 웹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웹 개발을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웹 개발이라는 건요, 완전 무의 상태에서 U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게시판을 만든다, 웹사이트 게시판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기초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무에서 U를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게시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과 지금 만들려는 게시판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달라봤자 메뉴 이름 다를 거고, 메뉴 구성 다를 거고, 뭐 게시판 디자인 좀 다를 거고,
이런 짜잘짜잘한 차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그럼 완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타이핑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내 걸로 가져와서 현재 상태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방금 이 날짜 구하는 이 코드 같은 거 제가 타이핑한 거 하나라도 있나요? 이거 메서드로 바꾸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로직적인 부분을 제가 타이핑한 건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웹 개발을 할 때는 구글링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내 코드로 가져온 다음에 내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올릴 때 만들어놨던 개발 환경과 내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이 개발 환경이 다를 거잖아요. 이 환경에 맞게 약간의 수정,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변수 이름 건드리고 클래스 이름 건드리고 이런 게 거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드를 써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답을 써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 코드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발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코드를 써내려가려면 일단 그 흐름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코드는 못 써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코드를 쓴다? 그럼 그건 암기를 한 거예요, 코드를. 근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암기를 해서 코드를 짜면 내가 이 상황과 조금만 달라져도 응용이 안 돼요. 그건 외운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 맞는 그 코드를 분석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지금 이 복사 붙여넣기 해온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가져오고 나서도 대충 저도 얘가 정확히 뭐 하는 애인지 몰라요. now라는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저도 몰라요. 안 봤거든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누구한테 담기고 담겨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무슨 작업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가 뭐고 그걸 출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게 흐름 분석이에요. 근데 이 흐름 분석은 여러분들 이미 기본적인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못할 게 없습니다. 물론 아직 안 배운 개념이 활용된 코드라면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만 볼 줄 알고 그 분석만 가능하다면 어떤 것도 가져와서 내 코드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흐름을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업체에서 신입 개발자를 뽑으려고 할 때, 선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치 중에 하나가 흐름 분석이에요. 얘가 얼마만큼의 코드를 짜봤고 이런 경험도 물론 중요한 건 맞지만 그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얘가 진짜 흐름을 파악하고 코드를 짰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서포트로 인해 그 흐름을 강제로 주입받아서 코드를 작성했는가 이거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코드를 지금 당장 못 짜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코드는 그냥 쑥쑥 나와요. 안 나와도 돼요. 복사 붙여넣기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흐름 분석이 안 되면 아무리 머리에 든 게 많아도 그게 코드화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날짜, 시간, 데이터 구해서 적용시키는 방식 좀 사용을 해봤고 이것도 하나 올려드려야겠다.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또 한 줄이 올라왔을 겁니다.
본인 코드에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게시물 삭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얘는 자, 얘는 뭐 글은 간단해요. 이게 끝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황이 1번 게시글은 있고 2번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일 때, 존재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있는 글에 대해서는 실제로 삭제가 되게끔 처리를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자, 여기서는 한 가지 리스트의 요소값 삭제 방법, 이런 거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진짜로 지워야 돼요. 있으면. 그쵸? 우리는 딜리트라는 기능, 삭제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울 겁니다. 그럼 진짜로 지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삭제 방법은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간단하게 짚을 거예요. 일단 이 기능 누구랑 유사해요? 명령어가? 그쵸? 좀 전에 했던 디테일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에요. 얘는 equals로 가능해요? 안 되겠죠? 얘도 글 번호가 뒤에 붙을 거니까. 그러면 디테일처럼 start with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글 번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왜냐? 이 글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있나 없나 찾아보고, 없으면 이런 메시지, 있으면 실제로 삭제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쪼개는 스플릿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리고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해당하는 게시글 있나 없나 따져보려면 우리 아까 순회하면서 조건으로 따졌죠. 그 과정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디테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꺼내오는 데까지는. 근데 후 처리가 살짝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보여주기냐 지울 거냐, 이 차이. 그래서 이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삭제 방법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에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나올 거예요. 이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인덱스가 하나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클스 안에는 0번방, 1번방 각각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죠? 제너릭을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 형태로 다 저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리모컨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될 건데, 그 리모컨 자체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덱스를 찾아서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이 둘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해봤던 방식으로 간다면 사실 객체를 사용해서 지우는 게 훨씬 쉬워요. 쉽기는 한데 이거는 쓰지 말고 인덱스를 사용해서 지우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덱스를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디테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가 그 디테일과 기능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제가 세부 조건을 하나 걸어놨어요. 이 조건을 잘 생각해서 한번 이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50분이 됐으니까 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 뒤에 이거 만들어 보시면 돼요. 시간 좀 더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 동안 해보셔도 되고요.